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적금을 가입을 해서 이걸 지금 제가 매월 납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대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적금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네이버 블로그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테크 숟가락에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곧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요, 사실 작년 1월 이후로 꾸준히 지금 동결이 되어 왔는데요. 해외의 경우 유럽, 캐나다 이런 데는 이미 기준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지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모두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적금 금리도 내려간다는 말일 텐데 앞으로 그럼 예적금 금리로 쏠쏠한 수익을 보기 어렵게 되는 걸까요? 예적금 금리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022년도 10월, 11월 달에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느냐? 3%에서 3.25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준금리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적금 금리 그때 몇 프로였냐면요.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때 7에서 8% 막 이랬어요. 시장금리가 이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적금 금리는 이미 계속 하향된 지 오래고요. 앞으로도 예적금 금리를 높은 거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요, 참 신기하게도 항상 이벤트성 상품들이 나와요. 우리 그거를 다른 말로 특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판 상품들이 보이지 않게 깨알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적금 비중이 사실 제 자산에서 가장 큰데요. 저는 예적금을요, 한 번도 5% 미만으로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적금 금리는 많이 내려왔지만 그런 상품들을 가끔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가입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적금을 매월 불입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또는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적금을 가입을 해서 이걸 지금 제가 매월 납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대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적금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입니다. 선납이연이요?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선납이연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도 사실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 가입하면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선납이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투자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 적금을 최대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선납이연입니다. 그러면 선납이연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걸 알려드리면 선납이연, 요거 단어를 두 개 쪼개볼게요. 선납 그리고 이연, 내가 빨리 낸 만큼 뒤로 늦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늦춘 만큼 땡겨서 입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몇 회 납입을 할지가 이미 상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12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12회를 매월 따박따박 넣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좀 늦추고 일부는 땡겨가지고 그거를 만기를 맞추는 개념이 바로 선납이연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선납하고 이연하면 될까요? 그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내가 1년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당장에 5개월은 납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슈앤슈님이라고 하면 나는 5개월은 납부를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5개월을 늦춘 거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5개월을 빨리 납입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선납이연 방식 중에 6, 1, 5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합치면 6, 1, 5를 합치면 총 12회, 12회는 맞는데 앞에 내가 계좌 개설한 날에 6회를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회 중에 절반을 내가 미리 납부를 했잖아요. 내가 6번을 빨리 입금을 했으니까 6번을 늦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쉬운데요. 61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납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씩 1월 1일에 적금을 가입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615니까 실제로는 5번을 땡겨서 입금을 하는 개념이 됩니다. 왜냐면 6번을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초반에 10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해서 600만 원을 개설일 날 내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쉬어가요. 5개월은 쉬어갑니다. 중간에 1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1은 7월 1일에 납부를 해요. 7월 1일에 납부를 하고 나는 그동안 좀 빨리 계속 땡겨서 낸 거잖아요. 나머지 5를 언제 넣느냐? 만기되기 바로 하루 전날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빨리 넣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선납한 거에 대해서 이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납입을 하냐면 나는 총 12회 1,2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맨 앞에 600만 원 입금하고 중간에 100만 원 입금하고 그럼 총 700만 원을 내가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기되기 하루 전날에만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500만 원 어떻게 한다?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적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넣은 금액에 대해서 9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앞에 700만 원 납입한 거에 대해서 90%를 대출받아서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만기가 하루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치의 대출이자만 납부를 하고 실제로 1,200만 원 넣은 거에 대한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납이연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선납이연을 하면 그럼 내가 빨리 냈으니까 이자를 더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정기적금은요, 만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만기를 내가 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딱 정해져 있어요. 연 5%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금리에서 내가 빨리 넣었다라고 해서 절대로 금리를 더 주지 않습니다. 내가 12달치를 한꺼번에 납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이연 방식을 내가 쓸 때에는 요거 일자 계산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빨리 납입해가지고요 이자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납이연 시의 정말 주의점이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를 더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만기가 당겨지지 않는다. 은근히 단점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목돈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615 방법을 썼다. 그러면 내가 적금 전체 금액에 납입할 금액의 절반을 앞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점은 이 계산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날짜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에서 손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납이연이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현 씨 제가 입금을 했는데 잘못 입금했어요. 이거 뺄 수 없을까요? 뺄 수가 없어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입금을 했는데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빼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금 해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납이연이 아주 장점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선납이연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월 납입하시는 분들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저는 매월 납입하는데 저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넣는 게 사실 가장 정석이에요.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금리 예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금감원에서 보여주는 금융상품 한눈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시되어 있는 상품들도 보실 수가 있고 하다못해 네이버에서도 고금리 적금 이렇게 찾으시면 해당되는 금융기관과 금리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특판 그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판은 선착순이고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소액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슈인슈님 그런 상품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슈인슈 블로그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금융사들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요. 저도 몇 개 금융사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면 저는 이제 그거를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요 대부분 3시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좀 찾아가지고 몇 군데 지정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그런 상품들이 나올 때 예고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상품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왜냐면 모집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특판 고금리 상품이 나왔을 때는요. 일단은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고민. 내가 첫 번째만 납입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지하기가 쉬워요. 내가 가입했는데 그 다음에 높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하고 고민을 해다. 그리고 특판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보는 금리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정기적금, 자유적금의 금리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후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납위원이요, 사실 모든 은행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제2금융권 위주로 우리 회원 수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농협 이런 쪽에서 좀 가입이 가능하고요. 시중 은행들은 이미 이런 노하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 은행들은 요거를 선납위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얘기를 하느냐? 매월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금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은 자동이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12회 중에 6회는 자동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나머지 6번은 선납위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6번을 자동이체를 따박따박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납위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는데 우대금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자동이체 요건은 0.1밖에 안 돼요. 자동이체가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요. 우대금리 이꼬르 그다음에 자동이체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대금리가 3%다. 근데 자동이체 금리가 3%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납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제2금융권은요. 자동이체를 하라고는 하는데 우대금리가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0.1을 포기하고 그냥 선납위원으로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만기로 한꺼번에 찾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자가 많으면 세금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세금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적금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1년짜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요. 1년짜리 적금합니다. 장기 적금 잘 가입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적금에 익숙해져 있어서 5년짜리 적금을 했더니 생각보다 이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이자도 무조건 뭐다? 이자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소득세는 또 어디에 연관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또 연결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만기의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금융소득이 아주 많지 않는 이상은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나는 금융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신고를 2,100만 원 했어요. 라고 하면 100만 원만 사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 때문에 결국에 나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매월 납입해야 되는 건보료가 7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달 1년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80만 원대예요. 저처럼 프리랜서거나 다른 기타 소득이 있어가지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가게 돼도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익 낸 거 건보료로 다 낼 수 있으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그럼 선납위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고금리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겁니다. 일단은 1회차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고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기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빨리 낸 만큼 늦게 내서 만기를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앞에 빨리 좀 냈는데 계속 안 내고 늦추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만기가 지연이 돼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2월에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금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를 늦추는 겁니다. 내가 내년에 이 적금을 찾게 되면 한 달 차이로 내가 12월에 만기가 아니라 1월 달에 만기가 되면 그 익년의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늦추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선납위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와 못지않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예적금을 가입을 할 때요. 만기를 좀 분산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해서 만기를 조금 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니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1년짜리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2년짜리에 넣는 겁니다. 선납위원 통해서. 그러면 2년짜리는 내가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1년짜리 만기된 것 때문에 적금이 또 자연스럽게 만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년짜리가 만기되면 또 그 이후에 있는 것들에 자동으로 이연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나는 가입할 당시에 적금 금액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적금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금 우대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 관련 상품들에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세금 우대가 뭐가 있냐면요. 수협이라든가 아니면 농협, 제2금융권에 있는 우리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저율과세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1인당 3천만 원까지, 대신에 미성년자는 안 돼요. 미성년자 아니고 성년만 3천만 원까지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15.4%예요. 그런데 저율과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는 1.4%만 부과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 건보료 대상에서도 제외.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개설하지 마시고 저율과세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저율과세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하는 조합에 내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까지 만 65세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ISA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좀 일반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분리과세나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뭐 비과세 저축보험이라든가 물론 뭐 10년 단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청년 관련 상품들이 많거든요. 청년 도약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나이가 된다, 조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세금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주니까 그 다음 이제 최근에는 없어졌지만 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든가 재형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판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얘네들이 또 비과세예요. 그래서 적금 이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대를 해주면서 나중에 적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납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적금만 차곡차곡 쌓아서 한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시드머니 만들 수 있으니까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예적금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셨다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리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의 반복. 재테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가입했었다라고 해서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복의 반복. 중요한 내용은 또 어떻게 한다? 캡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숟가락의 슈인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